그럼 본 분과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진정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진정란 교수님께 본 분과의 주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발표자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1부 순서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체 전략과 한국어 교육의 심화 확장, 좌장을 맡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진정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한국어 교육 현장은 도전과 모험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웃고 떠들 수 없었고요. 우리는 다양한 새로운 매체를 익히면서 또 초분을 다투면서 수업 자료를 계속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왔던 비대면 한국어 교육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이 비대면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을 어떻게 더 탄탄하게 갖춰갈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집담회에서는 매체 활용 상황 중에 비대면 상황에서의 매체 활용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매체 활용, 비대면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은 온라인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환경과 해외 환경은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담회에는 국내 교육 현장 말씀을 해주실 교수님 2분, 그리고 해외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 현황을 말씀해 주실 교수님 4분, 이렇게 해서 총 6분을 모시고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대 김현진 교수님께서는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서진수 교수님께서는 국내에서 발신하고 해외에서 수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윤상석 교수님 모셨고요. 네, 홍콩 이공대학교 한혜민 교수님,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의 지서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중국의 비대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광서사범대학교의 김홍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들을 통해서 각국, 각 교육기관의 비대면 매체 활용 현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교사, 업무 강화 영역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어학기관의 매체 현황과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2020년 봄부터 코로나 상황이 전례 없이 벌어지면서 한국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목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웹엑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 이화여대 언어교육원도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 여름 학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지난 가을 학기에는 50%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50%는 혼합 수업과 혼합 수업을 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가을 학기를 지나서 겨울 학기인데요. 지금 저희는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5주 정도에서
5주 동안은 100% 온라인 수업을 하고 5주 후에 상황을 보고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나 교육 내용들이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게 변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봄학기부터 지금 여름, 가을, 겨울학기 1년 내내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방법이 대면 수업을 할 때와는 다르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더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들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소크라티브, 퀴즐렛과 같은 교육용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사실 한국어 대면 수업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퀴즐렛입니다. 퀴즐렛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교육용 앱인데요. 여러 선생님들도 물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료 어휘 학습 앱입니다. 수업에서는 프레시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앞에 학습 목표가 되는 알아야 되는 그 단어가 있고 뒤를 보면 뭐 그림이 있다거나 학습자 모국어로 적혀 있는 그런 프레시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퀴즐렛에는 프레시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온라인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그 단어를 보고 이렇게 클릭하면 그 단어가 뒤집혀져서 학습자 모국어로 제공되는 그래서 암기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앱입니다. 이 앱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학생들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뭐 지하철을 기다린다든지 잠자기 조금 전이라든지 학교에 조금 일찍 왔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학생들의 숙제를 받고 공지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숙제를 제출하거나 공지사항이나 중간이나 기말 시험 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립러닝을 이 상황에서 좀 했는데요. 그럴 때 동영상을 미리 업로드 시켜놓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글 클래스룸 영상입니다. 선생님들 다 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특히 제가 아주 적극 추천드리는 것은 소크라티브라는 퀴즈 앱입니다. 이것도 퀴즐렛처럼 무료 앱이에요. 그런데 퀴즈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답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해설도 넣을 수 있고 정답률도 우리 반 학생들의 정답률도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교육 안에서 이 앱을 사용했던 그룹이 읽기 능력 향상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학습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용 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앱인데요. 토의나 토론을 할 때 같은 팀들끼리 의견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할 때 의견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친구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토의 토론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그것도 플립러닝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도 여기에다도 업로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크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을 사용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내 대학 초, 중등학교에서 이러닝에 대한 교수 학습, 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연구 보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2010년에서 2020년대에 사이버 대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LMS를 구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LMS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블랙보드나 캔버스, 무들 같은 상용화된 외국의 LMS가 국내 대학에 맞춤형으로 구축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면에서는 문서, 플래시 중심의 컨텐츠가 동영상 중심의 컨텐츠로 빠르게 재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이전에 게시판 중심, 쪽지 중심의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최근에는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오프라인 교실 못지않게 학습자랑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국내 대학 사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 연구 쪽에서만 보면 교수 요목 설계에서 사례 연구로 2010년대 중반을 계기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수 요목, 관심 이런 연구였다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 블렌디드 러닝 사례, 튜터링 사례와 같은 적용 연구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대학의 한국어 수업 사례를 보면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학습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와 비실시간 상호작용, 실시간 상호작용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인 구루미를 이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 구루미와 줌을 병행해서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저희 강의실이고요. 저희 LMS에서 강의 목록, 게시판, 세미나, 학습 현황, 퀴즈, 평가 이런 모든 도구들이 학습관리 시스템 LMS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실시간 세미나 목록인데요. 학생들하고 총 8번을 진행했고 이제 1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수업 사례로 예를 든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회의 장면입니다. 어학당과 비슷하게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교에서는 2020년 봄학기부터 팬데믹 상황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상 도구는 줌이나 웹엑스, 구글 미시나 MS 팀즈, 스카이프 등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자체 LMS 구축 전에 구글 클래스 등의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상용화된 그 LMS 도구들이 한국 대학에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화상회의 솔루션과 자료 제작 도구를 교수자에게 제공해서 편하게 학생들을 만나고 강의를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한국어과의 김홍련입니다. 아래 중국에서의 매체 활용의 현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은 9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서의 대학 4년제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부분 매체 활용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매체 활용의 주체자가 되어 수업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 등을 제공했었습니다. 특히 교재에 부착된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90년대 말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 예능, 유행가요와 같은 다양한 영상들도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매체 활용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사가 직접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매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했었는데 인터넷 대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업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제한적인 매체 활용에서 즉시적이고 활발한 매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습자가 원한다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관련 동영상이나 내용을 찾아보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은 중국에서 무크의 원년이라고 불릴 만큼 무크가 적극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전문 무크 홈페이지나 대학기관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이 열풍이 불면서 앞으로 한국어 온라인 교육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의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콩 이공대학교 한혜민입니다. 외국어 교육에서의 매체는 대중매체를 뜻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도구로서의 매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교육자료로서의 매체 장르와 수단으로서의 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이공대학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초급, 중급, 고급에 걸쳐 활발하게 개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급 1에서는 2015년부터 목표 문법의 드릴 연습에 K-팝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초급 2에서는 프로젝트로 더빙 앱을 활용한 드라마 더빙, 고급 1에서는 주제에 따른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집중적으로 살펴볼 홍콩 이공대학교의 미디어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K-팝,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웹툰 등의 매체 장르를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구글 독스, 패들렛의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립드 러닝과 모바일 러닝을 통하여 한국어 표현과 문법을 학습합니다. 프로젝트와 과제는 학습자가 영상 매체를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실력이 초, 중급부터 고급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달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수 학습 방안으로 플립드 러닝과 모바일 러닝을 적용하고 수업 시간의 활동은 협력 학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플립드 러닝을 통한 사전 학습으로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올 수 있어서 학습자 간의 실력 차이를 줄일 수 있었고, 모바일 러닝으로 수업 시간 외에 한국어 노출 기회가 별로 없는 학습자들에게 메신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한국어 노출과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한국어 과목에서는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매체 장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기를 지속시키며 수업 시간 외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무형식 언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바일 러닝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윤상석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현황과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 저희 학교의 경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한국어를 접하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특히 저희 학교처럼 미국 중서부 지역, 한국 커뮤니티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진짜 수업 이외에는 한국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매체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흥미있게 한국어를 계속 접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 같은 프로그램을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학생들의 수업에 오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칼투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학생들이 비디오를 잘 보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캔버스나 블랙보드, 무들 같은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매니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대학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각 대학마다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먼저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캔버스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숙제를 제출을 한다든지, 강의 자료를 먼저 받아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오면은 또 교실에서 선생님과 또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줌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퀴즐렛, 카훗, 뭐 플립그리드, 패들렛 같은 온라인 툴을 이용을 해서 각종 게임이나 뭐 이런 뭐 학습 뭐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상황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서원입니다. 저는 오늘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에서 매체 활용과 현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많은 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이런 파노톱을 통해서 플립 러닝을 하고 있고요. 퀴즐렛이라든지 플립그리드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면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코로나 상황은 4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래서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동 제한령이 있어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월에 이동 제한령이 있기 전에 초등학생은 수요일, 중학생은 목요일,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 수업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령 후에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했을 경우 학습자나 부모들이 당황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설 한국어 기관도 온라인 한국어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통은 다 면대면 수업을 강조하고 온라인 수업은 약간의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면적인 한국어 수업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상황에서도 비대면과 면대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설 한국어 기관에서 이제 줌을 활용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인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줌, 파나톱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플립 러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립 러닝은 파노톱을 사용해서 미리 학습자들이 공부해야 할 어휘와 문법을 하고 비대면 수업 실시간으로 줌 플랫폼을 사용해서 했을 경우 소회의실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담의 일부 국가별 한국어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현황이라는 세부 주제로 국내 어학기관과 국내 대학의 현황, 그리고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좌장이신 진정란 교수님께서 집담의 말미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세부 주제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와 동일한 순서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의 변화와 전망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부터 업무에 우리 한국어 교실에 있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또 다양한 학습 목적의 학습자들이 나타나면서 층이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의 업무 역량도 많이 변화를 겪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지금은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다가 효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온라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매체를 사용해서 학습자들의 그런 효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선생님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도 할 때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줌이나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은 줌으로도 수업을 다 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활용한 또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전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훈련들은 단기적인 계획,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훈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소속해 계신 그런 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학회나 소그룹 연구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런 활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수 방안, 매체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온라인 환경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재가 나온다는 것은 온라인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한국어 교재도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여러 선생님들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어 교사의 그 역량이 점점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대비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두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대학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 단일 체제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의 구성 요소, 내용 이런 어떤 것들만 중요했고 환경 자체는 오프라인 교실에 가서 오프라인 교실의 도구를 이용해서 교사가 몸으로 수업을 하면 되는 그런 단일 체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보통 다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둘러싼 서버, 그다음에 교육 내용,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어떤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전반적 교육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서 온라인 교육은 환경, 도구, 콘텐츠 특성, 학습자 몰입, 상호작용, 과제 보관, 평가 체계 등에서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육의 전문적 내용들 매체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사로서 우리는 언제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전문성은 당연히 담보하고 있고 플러스 매체 활용 능력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요.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 당연히 PPT, 한글 이런 기본적인 활용 능력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그다음 스마트 기기의 활용 능력, PC나 모바일 특성을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보통 PC로 강의를 하지만 학습자들은 보통 모바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PC와 모바일이 동일한 틀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엔 그런 경향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기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도 맥이나 애플과 삼성, LG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 이해,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탐색 및 활용 능력,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면 검색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매체 이해 및 활용 능력, 온라인 학습 관리 능력, 그다음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같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로서의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양방향이 진행이 되면서 수업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비중 있게 설계할 것인가, 그다음 온오프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예전에는 그냥 PPT 또는 교수 자료였다면 지금은 동영상, 사진, 음성 굉장히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수업 환경에 맞는 자료는 무엇인가, 버퍼가 조금 심하다면 좀 저용량의 자료를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자 참여 방법 및 피드백 전략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 비실시간, 실시간 상호작용 능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개방적인 태도, 그다음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 그리고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광서사범대학교의 김홍련입니다. 그럼 중국에서의 매체 활용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매체 활용의 다양화와 교수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체 활용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매체에서는 사진과 그림,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 등을 주로 한국어 교육에 응용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주제와 볼거리로 흥미를 유발하고 인기가 많은 매체들이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개인 방송과 같은 개성이 뚜렷한 매체와 더불어 쌍방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등장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한 매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틱톡과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는 수시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매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쿠, 비리비리와 같은 온라인 개인 방송이 있는데요.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수법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주입식 교수법에서 온-오프를 결합한 교수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교육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라인 교육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기관에서 오픈한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온라인 교과목들은 각 대학교의 실정에 맞춘 강의이며 중국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격 학습 홈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초급 한국어, 즉 인문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전공의 특성을 살린 교과목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다음은 온-오프 학습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의 온라인 강의나 온-오프 강의를 도울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 순식간에 향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한 학생이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5개에서 6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은 미니 영상이나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 방법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혹은 온오프 교수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자가 되어 주동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학습에 알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음으로써 단어나 문법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헬로토크와 후지ang 카이신 즈창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어민과 직접 1대1로 친구를 맺어 수시로 채팅을 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후지ang 카이신 즈창이라는 것은 단어를 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룹을 이루어서 단어 외우기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전망입니다. 국가교육부 인류 교과목 프로젝트에 고가급 온라인 교과목, 고가급 온오프 교과목 등 온라인과 결합한 프로젝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는 총 3개의 한국어과 교과목만 선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오프 러닝에 어울리는 커리큘럼의 재편성과 그리고 평가 제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 러닝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의 출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콩 이공대학교 한혜민입니다. 홍콩에서 한국어 교사의 업무 역량의 변화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필요한 교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수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콩의 한국어 교수자들은 매체 장르를 활용하여 대부분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매체 장르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 매체였고 다음으로는 인쇄 매체인 사진, 포스터, 신문 순이었습니다. 홍콩의 교수자들이 교수 학습에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매체는 파워포인트, 블랙보드, 온라인 회의, 이메일,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용 앱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활용하는 매체 장르는 인터넷 검색, 유튜브,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체 장르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목표 문법이나 어휘에 맞는 매체를 찾기가 어렵고 편집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근무 기관의 방침과 맞지 않아서 매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장르를 모아놓은 정부의 원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 장르와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진정란 201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 학습자들은 출생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넘나들며 즉각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자라왔으며 TV, 휴대폰, 랩탑, 데스크톱 등 5개 이상을 동시 사용하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Z세대입니다. 또한 한혜민 2019에 따르면 국외 학습자들 중에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에게서는 유학 경험이나 한국어 어학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이 없이도 인터넷 검색, 유튜브 영상 시청,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 SNS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주도해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이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영미 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외에서도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된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상황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이 지닌 난점인 제한된 한국어 노출은 더 이상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수자들은 교실 밖이나 과정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 학습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들 스스로가 매체를 선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나아가 제작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홍콩의 한국어 교수자들은 매체 선별 능력, 수업 단계별 활용 방안, 자료 구성 능력,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수업에 적합한 매체 장르를 선별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별하는 역량이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각 대학교에서는 수년 전부터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에 대한 교수자 대상 워크샵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과정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킵, EDX 같은 무크의 수업을 개설하고 실제 수업에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나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홍콩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또한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교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 또한 요구됩니다. 교수 실제감이란 비록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더라도 학습자가 수업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학습자,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학습자의 느낌입니다. 아울러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활동, 즉 ETBT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미디어 한국어 과목의 학습자들은 줌의 소회의시 기능이나 패들렛을 통한 협력 학습이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장 활성화한 매체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매체 활용을 교사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처럼 한국어 교육자들이 함께 효과적인 매체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외 한국어 교수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매체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안,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교수 실제감 향상 방안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교수 학습 환경에서 실질적인 교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주어진 시간상 발표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느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면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 상담이나 학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대학이 한국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채용이 됐지만 많은 경우에 한국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할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이 온라인 수업을 디자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교원을 더 확충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라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가르치는 것은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르치는 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든지 e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개념들과 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그 요즘에는 그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 보면은 이제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 러닝 오피스라는 곳에서 이제 도와주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많은 내용은 이제 이미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액티비티 중심으로 수업을 해서 더 많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뭐 이렇게 쭉 학생들이 해야 할 숙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놔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읽고 그 다음에 뭐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듣고서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한글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반에서는 이제 한글을 그냥 타이핑을 하는데, 초급에서는 아무래도 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면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잃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거기 보관이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툴들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퀴즐렛이라는 어떤 그 툴을 이용을 하면은 학생들이 단어를 학습을 할 때 이렇게 뭐 플래시카드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퀴즈도 이 퀴즐렛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이제 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립그리드라는 어떤 그 온라인 툴에서는 학생들이 짧은 비디오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웹에서 이제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뭔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학생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비디오를 또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패들렛이라는 툴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가상 공간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 포스터를 읽고 거기에 이제 댓글도 달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툴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학교에서 보면은 정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이제 좀 간혹 보면 나이 많으신 그 이제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잘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시고,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막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의 업무 역량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비슷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이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의 변화를 많이 논의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라든지 관련 연구자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격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의 경험이라든지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 교사들은 교과 수업을 활용했을 때 이제 콘텐츠 활용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2개 이상 혼합형, 즉 여러 가지 매체들을 2가지 이상 혼합형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 원격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 간의 학습 격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많은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의 업무량과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들이 저희가 많아졌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저희 이제 대학 기관에서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뭐 중고등학생을 가르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면담이라든지 상담을 꽤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드백 주는 부분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실 내에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줬다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욱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교육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 기술적인 면들을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커졌고요. 코로나19 동안 온라인 교수에서의 언어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여기 워크로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당연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먼저 계획하는 것들, 다시 한번 프레임을 짜보는 거. 이전에서는 면대면 수업이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비대면의 수업이 더 활성화되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또 하이브리드 수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측면에서의 새 프레임을 가지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한국어 교사들 여러분들께,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줌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은 퀴즐렛을 뽑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플립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저는 파노톱을 사용해서 미리 학습자들이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녹화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업로드해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언어 수업을 위한 도구들 많이 쓰는 부분들에서 여기 패들렛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교사들 중에서 패들렛도 쓰지만 저희는 조금 더 퀴즐렛이라든지 플립그리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교사들의 업무 역량이 커질 거고 또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키워드인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이제 면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그리고 교실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잘 균형 잡히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더 많은 학교 기관이나 교사들이 플립 러닝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크라이시스라는 이 기간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고 굉장히 다른 인식을 갖고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학습자의 마인드로 아니면 다시 배우는 학습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교사가 아니라 교사에서 학습자로 새로운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공부하려는 학습자들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제 스스로도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6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체는 비슷했습니다. 우선 학습 관리 시스템 공통적으로 필요했고요. 또 학습 자료와 수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앱 도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싱가포르와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오와 대학 그리고 홍콩 이공대학의 경우에는 교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어서 교수자들에게 매체 교육과 교수법 등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비대면 교육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매체 도구들은 정말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쏟아질 정도로 개발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사들이 매체 개발을 고민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사용 방법을 익히고 하나하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 교수자들이 이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그에 따라서 교사 직무 영역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모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에듀테크 기반의 도구 활용이 효과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교수자의 교수 실제감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도 더욱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죠.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비대면 교육 방법이 더해져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말씀 해주신 해외 그리고 국내의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매체 활용 교육 사례가 보고가 되고 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요구되면서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맞고 있는 이때에 교육 현장에서의 매체 활용 현황을 조망하고 교원들에게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현황까지 포함해서 관련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본 분과의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한국어 교육의 현 시점을 짚어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진정란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로 수고해주신 김현진 교수님, 서진숙 교수님, 김홍련 교수님, 한혜민 교수님, 윤상석 교수님, 그리고 지서원 교수님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분과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